예, 안녕하세요. 오픈스택을 오픈스택으로 이전해보자 라는 발표를 맡게 된 넥슨 코리아의 우병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야기될 내용은요, 이제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오픈스택을 이전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인프라는 점점 변경되어야 합니다. 신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또 신기능 반영을 위해서는 구조 변경이 필요하고 뭐든간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주어진 채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또 새로운 서비스가 왔을 때 이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인프라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구성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대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차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하면서 이걸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했다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원래 구성에서 이렇게 변경이 나겠다 이렇게 이게 점점 인프라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네, 뭐 그러다가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게 되죠. 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는 계속 변경돼야 되고 그리고 오픈스택 클라우드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스택 클라우드 여러 개 있다 보면 이제 합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 요즘 통합. 예, 통합하면 참 편하죠. 한 군데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은 항상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합치면 합칠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성비 예,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 운영비도 훨씬 저렴해지고 그리고 항상 돈을 절약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다 오른길입니다. 요즘은 또 기술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이제 투자해야 되게 되면은 당연히 성능과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예.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나에서 예. 로그인 한번 해가지고 딱딱딱딱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이제 하면은 그 릴리즈마다 다 업그레이드 반영하고 모든 걸 반영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다 보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게 따라가지만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릴리즈 하나 놓치고 또 두 번 놓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방치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업그레이드 못 해가지고 놓고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아직도 아이스하우스로 운영한다 뭐 그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그게 그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제 기존 인프라에 새로운 기술과 구조를 항상 이제 빠르게 반영하면 좋겠죠. 근데 오픈스테 업그레이드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렵습니다. 예. 테스트 환경에서 참 잘 되는데요. 예.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제 반영하고 나면은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호스트 OS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구조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픈스택 업그레이드도 이제 손 떨리는 일이지만 호스트 OS도 업그레이드도 정말 손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나올 때마다 또 하드웨어 문제 생기고 또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고 또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인프라가 이제 최재 구조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인프라도 바뀌게 되고 기술도 새롭게 나오게 되고 그 때문에 모든 변화에 맞춰서 용이한 인프라로 해놔야 이제 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연한 인프라로 만들어 놨지만은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이게 새로운 변화에 또 못 맞춰 나가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갖다 좀 손쉽게 안정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을 방법이 또 있을까 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업그레이드 말고 통합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픈스택 합치려면 동일한 버전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치될 인프라가 우분투에다가 이제 오픈스택 패키지
로 이제 설치된 우분투 패키지로 배치된 그런 버전이 하나 있었고요. 이 우분투는 이제 16조 공사에서 이제 18조 공사로 업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오픈스테 그 오카타 버전에서 이제 로키 버전까지 올라온 거래 가지고 아주 세월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센토스 플러스 콜라 환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콜라를 처음 도입해가지고 말이 좋아 콜라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좀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예 진짜 이제 건드려가지고 운영만 현재 상태 유지만 하게 되지 업그레이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합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이제 단순 인스턴스 볼륨만 옮기면은 데이터 옮기면 끝일까? 근데 또 요즘 사용자들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사용자 환경을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다운타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업그레이드만 한다 하더라도 다운타임이 한 1, 20분은 최소 가져가야 되는데 또 인프라 리소스가 많다 보면은 그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다운타임이 허용되는데 어떤 서비스는 또 목요일날 다운타임이 허용되고 어떤 서비스는 또 뭐 주말에 다운타임이 허용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서로 다 틀리죠. 그걸 갖다가 이걸 되게 저희가 한 달 한씩 정해가지고 이제 이때 다운타임이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또 커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서비스별로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전, 통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뭘 선택하면은 뭘 포기를 해야 되고 또 뭘 선택하게 되면 뭘 포기를 해야 되고 항상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중간 지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해결책은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업그레이드와 통합을 동시에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다른 오픈스테이가 각각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통합할 것인가? 왜냐면 버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업그레이드로 또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또 통합하면서 또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다운타임이 두 번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버전 차이를 무시하고 먼저 통합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기능 차이로 서로 메타데이터가 들린데 이게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됐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 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한번 찾아봐도 통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통합에는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로 몇 가지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VM웨어라든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전 단위 이런 것들만 지원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딱 까보면은 VM 이미지만 옮겨놓고 이제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이 뭐 기존에 모든 것 기존에 구정됐던 뭐 IP라든가 뭐 보안 그룹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직접 다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 이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오픈 소스로 나오는 그런 이전 툴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 만든 사람이 만들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기 킬러 버전이었다. 그럼 그 당시에 돌아간 상황에서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유지 부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로키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글링을 해봐도 비슷한 고민을 해결했다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업그레이드 위주였지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이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갖다가 이제 통합한다는 그런 관련된 그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새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 발표 자료 작성할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오픈스택 그 서밋 지금 오픈 인프라데이죠. 거기 있어서 비슷하게 이제 퀸즈로 어디였더라? 킬로에서 퀸즈로 업그레이드 했던가? 업그레이드 했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발표자로 참고해 보시면요. 거기는 저희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고 벤더 도움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것들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비슷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운영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이제 VM에서 이제 오픈스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사실 그 이미지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 부가적 나머지 것들은 사실 부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B수라든가 맥주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건 부가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건 그 VM 이미지 데이터겠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 리소스를 이제 삭제하고 재구성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파이크 버전 운영할 때 이제 DV의 버그로 이제 라우터를 하나 다 만들고 삭제를 하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라우터를 삭제하고 재구성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메타데이터를 백업을 했다가 그걸 갖다가 그 데이터 기반으로 새롭게 크리에이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조속이 불가능해진 인스턴스를 이제 복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그 키페어를 분실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미지를 따가지고 이미지 스냅샷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인스턴스 런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그냥 눈물을 머금고 지우고 새로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딩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희 똑같이 볼륨 4번으로 인스턴스 시작하기가 가능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구동 중인 인스턴스 볼륨 또는 셧다운된 인스턴스 볼륨을 셋 환경에서는 다른 호스트에서 이제 RBD 마운트 해가지고 직접 그 볼륨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뭐 SSH 컴피그라든가 이런 것들 편집을 한다든가 이제 뭐 커널 같은 거 업그레이드 했으면 과거 커널로 이제 다시 또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편집 같은 것들을 몇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단지 못하지만은 볼륨 뭐 헤더가 날아간다든가 별의별 이제 희한한 장애들을 겪으면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오픈스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깊어지게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통합 및 업그레이드 이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또 오픈스택 이제 외부 네트워크와 이제 L2를 연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티 IP 네트워크를 갖다가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그 베어메탈 서버라든가 V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용하는 일부를 오픈스택에 이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갖다가 복잡한 뭐 터널 기술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플로팅 IP를 갖다가 외부랑 이제 연동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는 볼륨에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백업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 참조해가지고 오픈스택 뭐 크리에이트 옵션을 줘가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UUID라든가 크리에이트 타임, 그러니까 그 메타데이터 암만 그 백업해 놨다 하더라도 리소스를 새로 만들었을 때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경험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데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환경에서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오픈스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존 거를 이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을 업그레이드 새 오픈스택 클러스터에 오픈스택 업그레이드 있고, 업그레이드는 OS도 최신 OS로 돼 있고 오픈스택도 최신 버전 이제 오픈스택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기존 오픈스택을 이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와 통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목표로 잡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수많은 베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 그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돼가지고 폐기됐던 시나리오였고, 요 시나리오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단 먼저 그 새로운 오픈스택에 그 오픈스택을 만듭니다. 그 새로운 오픈스택은 최소한도로 이제 구성되면 돼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셉 OST는 최소한으로, 컴퓨터 노드도 한두 대라든가 두세 대라든가 최소한으로 이제 한 셋을 구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기존 그 오픈스택 인프라에서 노드들, VM, 인스턴스들을 하나씩 옮깁니다. 옮기다 보면은 이제 셉도 이제 OSD 공간이 남게 되고, 그러면은 OSD를 좀 빼가지고 이쪽에다 옮겨 붙여가지고 구성을 하고, 근데 컴퓨터 노드도 이제 인스턴스들이 빠지다 보면은 이제 리소스도 남게 되죠. 그럼 나머지 그 남는 인스턴스들은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남는 컴퓨터 노드를 이제 회수해가지고 신규 팟에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기존 자원을 거의 대부분 나 마지막에 컨트롤 하나 놔둔 거는요. 이제 혹시나 롤백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결국에는 이것도 나중에 신규 오픈스택 팟으로 이제 합류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최소한도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 걸 다 이제 흡수한 다음에 기존 장비 자유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비용 투자도 최소한도로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조금씩 넘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 서비스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옮기는 시간을 다운타임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별로 이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게 되지만 중요한 서비스가 있고 약간은 좀 덜 중요한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다운타임을 어느 정도 용인되는 그런 개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제 팟에다가 중요도가 조금 낮은 서비스를 갖다가 먼저 옮겨가지고 워크로드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전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동안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한 달 혹은 한두 달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이제 프로덕션 서비스를 갖다가 이쪽에 옮기게 되는 그런 선택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만 이게 데이터를 옮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DB에다 직접 업데이트 때리는 거 아니라 하면은 UUID라든가 크리에이트 타임이라든가 약간은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데서 이제 UID를 참조해가지고 서비스가 그 참조해서 돌아가도록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UID를 조금 이때 다운타임 있은 다음에 변경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UID 대신에 어떤 리소스 이름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다시 UID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특성을 고려하면은 100% 완전한 이전이 아니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용에 문제 없도록 주요 메타데이터와 볼륨만 유지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시나리오 통해서 한번 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100% 완전하지 않은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이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주제는 오픈스택으로 이전해보자. 이쪽으로 나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당연히 그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최대한 유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기존 리소스 때 메타데이터는 최대한 유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간주하고 무시합니다. 최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비리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소스를 크리에이트 할 때 여러 가지 상관관계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 인스턴스 만들 때 노바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하고 어떤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고, 그리고 뉴트론도 건드리고 신드도 건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상관계를 모두 다 그 뭐 노바 개발자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P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CLI라든가 대시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API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정상적으로 생성을 해야지만 그런 그 상관관계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DB 업데이트는 최소한도로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오픈스택 API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키스톤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UID를 제외하고 기존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를 대부분 이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저라든가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는 이제 이미를 생성하고 이전 완료된 다음에 사용자한테 전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LDAP 같은 경우, 저희 같은 LDAP 같은 환경이래 가지고 패스워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뭐 했긴 했는데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다른 부분들은 그 각자 운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인자로 해가지고 오버스택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도메인, 디스크립션,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것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 정보와 이제 달라진 거는 ID, UID 부분만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로 프로젝트가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론 이전입니다. 뉴트론 쪽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보안 그룹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디스크립션 넣고, 프로젝트 넣고, 그럼 시큐리티 그룹이 만들어지고, 룰이, 시큐리티 그룹의 이제 UID에 따라가지고, UID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포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방향, 이런 것들 집어넣게 되면은 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시큐리티 그룹에 있던 룰을 갖다가 이제 파싱 해가지고 인자들 다 준비해 놓고서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큐리티 그룹 역시 크리에이티브 타임, 그 다음에 그 UID, 얘가 속한 프로젝트 아이디도 당연히 받게 되고 UID도 받게 되고, 그럼 타임하고 이 UID 빼고는 전부 다 나머지 데이터는 그대로 메타 데이터는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는데 기존과 차이점을 거의 전혀 느끼지 못하게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리모트 보안 그룹 때문에 요거 룰은 나중에 넣고, 그 프로젝트에 속한 시큐리티 그룹을 모두 일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그룹마다 룰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야 리모트 보안 그룹의 어떤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합되게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만들기 전에는 이제 보안 그룹이 있어야 포트를 만들고, 포트가 있어야 포트랑 이제 볼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네트워크도 이제 기존 메타데이터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랑 서브넷, 포트, 라우터 모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역시 UID랑 이제 크리에이트 타임 이런 것들만 이제 달라지는 것 뿐이지 모두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팅 IP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픈스택하고 이제 공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 이제 플로팅 IP 만들 때 DHCP를 이네이블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플로팅 IP 서브넷을 직접 인스턴스 런칭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DHCP는 디세이블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제 동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내에서 이제 충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에 할당된 서브넷의 이제 얼로케이션 풀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미 할당된 플로팅 IP가 아니라 신규 플로팅 IP가 운영하는 동안에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얼로케이션 풀을 갖다 비어있는 풀을 갖다가 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기존 팟은 앞부분 반을 쓰고 신규 팟은 뒷부분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신규 플로트 IP가 이제 운영 도중에 만들어지게 되고 신규 팟에서도 신규 플로트 IP가 운영 도중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로케이션 풀은 이런 식으로 범주가 하나여도 되고 두세 개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쪼개가지고 서로 이제 IP가 충돌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같은 플로팅 IP 서브넷 안에서 두 개의 오픈스택 클러스터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운영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IP가 기존 팟에서 옮기는 당시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플로팅 IP를 디어소시에이트 해야지만 이쪽에서 그 ARP에 응답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플로팅 IP 반드시 해제시켜 놓고 이쪽에 붙여야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GLP가 정상적으로 이 서브넷의 네트워크에 이제 광고가 되게 돼가지고요. 다른 호스트나 라우터들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더 이전 부분입니다. 이제 볼륨 데이터 이전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부트 볼륨, 루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시로스라든가 이런 조그만 그 이미지를 소스로 하는 그 부팅 가능한 볼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트가 이제 포즈인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라든가 크기 이런 메타데이터만 동일하게 해가지고 빈 볼륨을 생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도 역시 안에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바꿔치기 하는 건 설명드릴 거고요. 생성한 시간이라든가 UID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기존 인자를 그대로 갖다 붙여 넣게 되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글랜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글랜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뒤에 설명드릴 그런 데이터 치환 방법도 이용이 되고요.
단순히 이미지 세이브 해가지고 이미지 임포트 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키페어 부분인데요. 키페어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다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DB에서 좀 추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노바 API 만약 테이블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하거나 아니 노바 쪽에 가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속한 키페어를 모두 다 익스포트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키페어를 크리에이트 할 때 그 사용자의 공개 키 파일과 이름을 이제 인풋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는데 전혀 문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개인기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뭐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도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좀 유동적으로 각자 운영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부분인데요. 이제 포트, 키페어, 볼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볼륨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VDA, 루트 볼륨 외에 VDB, VDC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보통 한 시러스로 만들게 되면은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면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부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부팅 완료되면은 모두 인스턴스는 다시 셧다운 되게 시켜 놓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볼륨을 치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마지막 부분이 볼륨 치환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더 백엔드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셉 RBD를 썼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볼륨이 있고 기존 데이터를 갖다가 RBD 익스포트 통해서 익스포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인스턴스는 아까 시로스로 만든 새 볼륨이 있게 되겠죠. 새 볼륨, 루트 볼륨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퍼버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볼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존 볼륨이 가지고 있던 RBD 이미지를 갖다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기존 인스턴스에 수출한 데이터를 갖다가 새 인스턴스로 이제 임포트하게 됩니다. 새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 새 RBD 이미지로 동일한 이름으로 기존 이미지에 갖고 있던 그 이미지 이름 가지고 임포트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 인스턴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 그 데이터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올라오게 돼가지고 볼륨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순서 설명드리면요. 먼저 아까 인스턴스 셧다운 한 다음에 기존 볼륨의 이미지를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익스포트 하면은 익스포트한 이름은 뭐 여러 가지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인스턴스도 셧다운 된 상태이겠지만은 거기 볼륨 이미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로스라든가 빈 볼륨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신규 인스턴스에 삭제된 이미지 UID와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이미지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임포트하게 되면 참고로 이쪽에서 이제 100기가짜리 볼륨에서 40기가만 쓰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익스포트한 이미지는 100기가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임포트하게 되면은 이제 40기가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와 동일한 데이터로 이제 신규 인스턴스가 가동되기 때문에 오픈스택 이제 서버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 하게 되면요. 인스턴스 UID로 이제 스타트 하게 되면 기존 인스턴스와 동일한 데이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백엔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파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스위프트는 단순히 복사하면 되고 바비칸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직접 인증서를 등록해달라고 사용자한테 얘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가지고 대신 저희가 그 사용자 프로젝트에다가 ACL 추가해가지고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옥타비아 같은 경우에도 옥타비아는 데이터가 인증서 말고는 없기 때문에 터미네이트 ASL 메타데이터만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데지그네이트도 사실 메타데이터 덩어리를 가지고 기존 존을 내용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레코드 생성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 형태 다른 서비스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메타데이터 추출해가지고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용하는 데는 아마 크게 불편함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용자한테 잘 설명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이제 IC 환경인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는 문제없이 서비스 돌리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준비하고 이제 작업 당일날 이제 이렇게 그 익스포트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이런 것들만 진행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신규로 만드는 팟에서는 이제 그 인스턴트 셧다운하고 FRP 해제하고 그 다음에 기존 오픈스택에 있는 FRP를 이제 붙여가지고 인스턴트 런칭만 하면은 간단하게 롤백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롤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이 끝난 것들은 자원을 회수해가지고 이제 신규 팟에다가 합류시키면은 더 나이 없겠죠. 그리고 손으로 셀 수 있는 경우에 조그만 리소스는 경험상 그냥 보면서 그 GUI나 CLI로 그냥 하나씩 옮기는 게 낫고요. 손으로 셀 수 없는 10개 이상의 그런 리소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동 배포 환경으로 이제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구성 현황마다 다 틀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 이력 확인해 가지고 기존 팟의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백업을 해 두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리소스 스크립트 중에서 일단 샘플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넣어드렸으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꽤 커다란 작업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저희 팀에서 고생해주신 이선님과 최건보님께도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제가 커뮤니티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커뮤니티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빼먹지 않고 찾아가지고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시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끝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